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은 그 회사의 고문, 기술 고문님과 제약시장 고문님을 함께 모시고 오셨죠? 예. 오늘 저희가 좀 다루게 될 주제가 지금 화이자 이번에 코로나 백신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한 전 세계 그 백신 개발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문님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예. 일단 우리 고문님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케미칼과 제약 바이오를 분석하다 보니까 케미칼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충분한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큰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은 총 경력이 24년이시고요. 베링게 인게라임이 그 중에서 한 19년 6개월 정도 계셨고 이런 뭐 글로벌 큰 시장,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성기 기술 고문님께서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한 37년 계셨고요. 면역이라든지 항암제 쪽 이쪽에 보면은 37년 이상 근무하셔가지고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현재 그 이제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백신과 치료제 이와 관련된 그 부분들, 동향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차홍선 대표님이 먼저 좀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흔히들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올해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태가 터지면서 3월 달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시점이 이제 그게 팩트였고요. 이제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가 나온다. 올해 안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흔히들 보면은 백신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이제 컨택 기업이지 않습니까? 컨택 기업이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뭐 케미칼도 많이 망가졌고, 뭐 다 망가졌는데, 항공도 망가지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주력은 이제 케미칼이었어요. 케미칼을 좀 많이 담아서 이제 수익률을 내고 했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백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던 한 6개월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복구가 됐지만 이제 내년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백신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많이 담아야 되는 포지션이고요. 많이 망가진 기업도 아직도 많이 회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2차 겨울 되면 북반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2차 팬데믹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말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논문이라든지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그 숫자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백신 이 부분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죠. 이번에 이제 미국 화이자에서 임상 3상에서 뭐 90% 성공률 이건 뭐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독감도 50%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사기 아니야? 왜냐면 또 그거 발표하고 화이자 대표가 저 CEO가 주식 팔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아주 별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90%라고 발표한 이 내용들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90%도 좀 어떤 거냐라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논문이나 이제 저널에 실려서 이런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 뉴스 형식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이렇게 뭐 테이블화로 예쁘게 좀 이렇게 그려져서 막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일단 90%라는 그 의미를 먼저 좀 처음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만 명이 이제 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반 2만 명은 실제 백신을 이제 맞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2만 명은 그 반 2만 명은 위약이라고 하는데 가짜 약, 그 약의 유효 성분이 없는 약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코로나에 이제 걸리시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97명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됐을 때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97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은 군에서 감염이 됐을까? 아니면은 위약
이 가짜약을 맞은 그 투약군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까? 이거를 봤더니 이 코로나에 그 백신을 맞았던 분들의 감염이 10%가 안 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90%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90%의 의미는 이제 이러하고, 그럼 이제 이 의미가 어디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전 세계 주식 시장도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런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90% 예방 효과가 있는 이제 일단 백신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다음 주 되면은 지금 이제 먼저 이 처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이제 여기 이 백신에 사용한 이 기술이 핵산 백신인데, 이 핵산 백신은 지금까지 상용화가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여주신 예, 자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 백신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더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43,000명입니다. 이 43,000명이 지금 약이 투여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번을 접종하는 백신, 그리고 두 번을 접종하는 백신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 번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 접종한 그 투약 받은 사람의 수는 약 39,000명이 지금 됐다라고 발표를 회사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보니까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기업이 이제 그동안 발표했던 임상에서 포인트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3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중앙치입니다.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네.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죠. 근데 1번과 2번은 이제 백신을 투약받은 군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중앙체 값이 좀 상단에 많이 잘 위치한 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중앙체 값이 이렇게 회복기 환자보다 1.8배에서 2.8배 더 많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이 됐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그 임상 숫자가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믿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임상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 지금 뭐 97명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그 숫자에 대한 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에 대한 그 임상 총 그 결과는 아니고 중간이라서 일단 이거는 참고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향후에 164명이 이제 또다시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신 분이 164명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한번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90%였지만 다음에는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또 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발표한 거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뭐 그 FDA 승인을, 긴급 승인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통과가 가능한 건가요? FDA에서 이 백신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원래도 있지만 좀 더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다듬어서 좀 이렇게 규정이 생겼었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맞춰지게 되니까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것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접수는 가능하고, FDA에서 이제 여기서 제출하는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뭐 나오기 전에도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도 뭐 임상 뭐 성공했다, 네. 백신 개발했다, 네. 뭐 상당히 여러 군데서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무시했는데 네. 이번에 화이자는 확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한 거는 왜 신뢰를 못 얻은 건가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처방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백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백신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일단은 3상 데이터에 대한 게 이제 공개가 되기도 전에 접종이 시작됐고, 뭐 군인이나 약사 뭐 이런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먼저 3상 결과 데이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진 시선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백신의 기술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양한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 다만 임상에 대한 게 공개가 이제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파이자에서도 성공했고 뭐 모더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글로벌 백신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빨리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앞에 보시면은 글로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현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백신이고요. 오른쪽이 치료제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발병되고 나서 몇 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가 봤을 때, 동물 실험 단계를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인체 실험할 때를 이제 임상 단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은 200개 이상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은 4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4개, 중국 4개, 러시아 2개, 이렇게 해서 지금 6개가 일단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이든 아니면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10개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지금 나온 김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FDA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370개가 이제 이 미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종류별로 보면 항바이러스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면역 조절제, 중화항체 치료제, 이렇게 병용요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제도 370개 이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아, 근데 여기서 저게 370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어도 많이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셨죠? 네.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난 의약품이고요. 지금 항체 치료제가 지금 최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도 이제 긴급 사용으로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다른 적응증으로 쓰이고 있는 약물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그거를 입증하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적응증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으로 신약도 있지만 또 기존의 치료제가 이렇게 이 적응증을 받기 위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백신도 지금 승인이 난 게 6개나 있는 건가요? 지금 저거는 네. 현재 그러니까 백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중국에서 4개, 러시아에서 2개는 이미 지금 접종이 시작됐죠. 우리가 네. 너무 무시했는데요. 네. 이게 화이자가 최초인 줄 알고 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의료 기술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방법으로 이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이 이제 논문에도 퍼블리시가 다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명한 그 저널에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다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승인받은 6개, 중국 4개, 러시아 2개, 이거는 이제 자국에서 승인이지 FDA 승인은 아닌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이제 우리가 이제 말 나온 김에 대표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전 세계 이제 의학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네. 대략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의약품이 이제 처방이 되려면 FDA라는 여기서 이제 허가가 나야만 이제 의약품으로 처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유럽을 가게 되면 EMA라는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또 이제 약이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국에서 승인만 하면 자국은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음 제가 슬라이드를 좀 네.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이제 6개의 이제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아까 임상 3상에 10개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10개 중에 임상 3상에서 그래도 이제 출시가 좀 가까이 임박해 있는 그런 백신들의 좀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6개인데 지금 1번으로 있는 게 네. 아까 대표님께서 먼저 물으신 그 90% 그 백신, 그 기업의 이제 백신
백신입니다. 아, 이게 화이자. 네. 네. 아, 뭐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머리 뭐 KBS 아닌데 뭐. 그래서 예, 일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회복기 환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지금 중화항체 역가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면 처음에는 BNT162 B1 해서 B2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B2로 이제 개발이 더 되고 있고요. 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고요. 영국에서 이제 개발 중인 백신이 2번으로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3번 이제 보이시죠? 3번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는 이제 몸에 항체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항체에 생긴 값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면역 상태가 다르듯이 이 레인지가 이제 이렇게 길게 넓게 나타나는데 조금 생기신 분도 있고 많이 생기신 분도 있는데 이 회복기 환자는 이렇지만 백신을 맞게 되면 일정 값 안에서 이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핵산 백신이죠. mRNA 1273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핵산 백신이고 이 기업 역시 지금 보시면 이제 항체값이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기업의 이제 규모가 삼성전자 네. 예,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딘데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지금 아니, 그게 갑자기 궁금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일단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야? 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런 기업이 만드는 백신이라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신뢰를 네, 좀 할 수 그럴 있지 수 않을까? 좀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라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핵산 백신 2개가 있고 벡터 백신 있고 지금 5번째는 단백질 백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RNA 백신이 아닌 DNA 백신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 바이러스를 이제 불활성화 시켜서 만든 백신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핵산, 그 다음 벡터 백신, 단백질, DNA 백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상 3상에 가까이 있는 이런 백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중국 이제 지금 상단에 있는 1, 2, 3번은 중국에서 이제 관련한 백신 임상 자료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백신 데이터입니다. 1번, 2번, 3번을 좀 이제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항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백신이 기존에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90% 이상 그런 이제 뭐 얘기할 때 핵산 백신은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핵산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슈가 이제 되는 거고요. 전통적인 이런 백신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백신에서 어떤 이런 데이터, 이제 인정받은 데이터들은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란셋이나 사이언스지 아니면 자마 이런 데 다 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보시면 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고, 뭐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분들 다 이렇게 잘 아시는 저널들이기 때문에 저명한 저널이라서 이런 데이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을 이제 효능을 볼 때 사실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인체를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노출시키겠어요. 했더니 이번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임상을 한 건데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빨간 이 부분, 여기 부분이 다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좀 주입시킨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주입을 시켜도 항체가 잘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데이터 같은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3번도 이제 사백신에서 중화항체 값이 잘 나왔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4번, 5번이 이제 러시아인데,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잘 몰랐다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벡터 백신이라고 그래서요. 이 벡터 백신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중화항체 값이 이 러시아에서도 잘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약 쪽에 계신 분들은 이상 반응, 그다음에 이제 쉽게는 부작용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경미한 부작용이죠. 중국 백신 같은 경우도 경미한 정도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정도, 그냥 그 정도에서 이런 부작용 반응이 좀 나타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첫 번째 보여주신 6개 자료는 지금 현재 임상 3상인 그 기업이 10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6개를 지금 보여주신 거죠? 꼭 다 3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가까이 이제 좀 가까이. 출시가 3상까지 가까이 네, 있는. 좀 3상에 있거나 좀 이렇게 3상에 이제 임박해 있는 그 출시가 좀 빨리 좀 될 것 같은 기업의 임상 자료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임상 3상까지 왔다는 얘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임상 1상, 2상, 3상 그냥 그런 하나의 과정의 하나로 봐야 되나요? 임상은 반드시 이제 전임상부터, 동물 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번 이제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의 성공률이 중요한데요. 약 75%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10개였으니까 그러면 7, 8개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4개가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화이자에서 개발한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그 자기네가 개발한 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하고 같이 이제 R&D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해서 배포까지 이제 두 기업이 독일 기업, 미국 기업이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도 같이 협업하는 이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에도 의약품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거의 그 완성 단계, 그러니까 출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면 네. 코로나는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내년 상반기면은 끝날 거야, 뭐 올해 말이면 나올 거야라고는 얘기했지만 네. 그냥 그렇게 듣고 네. 그런 한편에서는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원래 전통적으로 임상이라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네, 몇 년 맞습니다. 네. 걸리고.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안정성도 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나온 백신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맞을 수 있겠는가? 아이한테 이걸 맞힐 수 있겠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임상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도 이런 좀 뭐 투자의 관점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어린아이는 어떨까? 그럼 이제 또 어린아이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러한 것들을 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는 뭐 우리가 잘 인지는 못했지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또 화이자를 통해서 더 크게 부각이 된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 사태, 이 상황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8년, 10년 걸린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저희는 글로벌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여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늘 분석을 하는데요. 기술이 아까 핵산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술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8년, 10년이 걸리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그 다음에 각국 정부의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백신이 나오기까지.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감염병이 일어났는데 약을 개발하기도 전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힘들어지죠. 보통 약은 개발을 할 때 하나의 의약품이 나올 때 1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좀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좀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막 되면서 또 더 좀 박차를 가했고, 각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더 이렇게 연구비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빨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 이번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정보도 좀 많이 서로 공유하면서 예, 이런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정부도 이렇게 서포팅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도 얼핏 전에 제약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실제 실험하는 것보다도 실험 과정의 어떤 절차들 같은 게 되게 복잡하고 길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축이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단축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의약품의 허가를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은 이제 다 들어가되 이제 이거를 이제 안전성, 그 다음에 효능 이거를 다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정이 이제 의약품의 허가까지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빠르게 진행됐으니까 이러저러한 어떤 부족함들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할 건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급해도 이걸 다 생략하고 가면 안 되겠죠. 의약품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이런 규제기관에서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넘어야만 이제 허가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곧 끝날 것 같다는 이런 확신을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거 마스크 쓰기 싫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